흔히 마케팅이야말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며 이 기술만 제대로 익히면 마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든지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마법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마케팅 관점으로 사업을 접근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업 초기에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나아가 그 과정을 내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돈이 안 벌리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과 성공해서 보란듯이 증명하겠어 라는 내 모습이 동시에 도파민을 내뿜으며 불안함과 설레임 사이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곤 하죠. 하지만 막상 사업을 벌이고 돈이 안 벌리는 것을 넘어 그나마 바쁘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불행은 한가할 때 발생할 겁니다. 이때 나름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 요즘 들어 마케팅 관련 광고가 눈에 띄게 자주 노출되고 있으며 그 수 또한 이전보다 확연히 늘어난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보다 아직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점이고 더욱이 이들에게 마케팅이 자칫 원하는 모든 제품을 판매하도록 만들어주는 마법의 주문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런 광고에서는 강의를 통한 기술 전수까지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초심자에게 마케팅은 더욱더 전면에 놓여 과대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마케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정작 사업 초기에 매출이 잘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케팅 관련 자료나 책 그리고 영상 위주로만 학습을 반복하게 되고 그 결과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새로운 어려움들이 다시 나타나는 역설적인 상황에 부딪히곤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케팅 중심의 사업 운영이 점점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데 바로 여기에서 내 사업을 위해 마케팅과 세일즈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두 개념을 혼용하거나 몇 가지 마케팅 전략만을 슬쩍 적용한 채 사업을 시작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며 바로 이 점이 내 사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임에도 정작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마케팅과 세일즈를 구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시에 그 구분을 토대로 내 사업의 방향을 수시로 점검해보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해 마케팅에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 자체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냐하면 온라인에 넘쳐나는 사업 관련 영상의 상당수가 내 사업이나 제품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혹은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동기부여와 사고방식 전환만을 강조하면서 정작 구체적인 실행 절차나 검증 방법은 생략해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정보 소비가 결국에는 지식 비만증으로 이어지며 머릿속은 잔뜩 무거워졌는데 손은 움직이지 않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지식 비만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내 사업을 불분명하게 이해한 채 전략과 전술을 또렷하게 확립하지 못한 상태로 출발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마케팅에 대한 관점 자체를 재정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마케팅이란 내 제품이나 서비스의 필요성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하여 대중에게 메시지를 널리 전달하고 그 중에서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 상품을 권유함으로써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연결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일즈는 이미 내 상품을 필요로 하거나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 즉 잠재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 구체적으로 판매를 성사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라면 이전 영상에서 다른 수준으로라도 전략과 전술을 정교하게 세워두었다면 현실적으로는 내가 정한 타깃에게 직접 세일즈를 실행하는 방식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옆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옆집 문을 두드리고 제안을 하면 그만인데 굳이 온라인에서 광고를 하거나 다양한 퍼널을 만들어서 김씨 아저씨를 찾을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마케팅에 빠지는 모두가 만족스러울 수 없는데 여기서 열의 9은 정확한 타겟을 선정하지도 못하고 마케팅으로 내 사업체를 브랜딩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죠. 결국 막대한 손해를 얻고 나서야 마케팅은 효과가 없다 혹은 내 사업체는 다른 사업에 비해 너무 어렵다며 포기를 위한 핑계를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가령 김씨 아저씨를 타겟으로 이분이 불편함을 느끼고 필요한 것을 내 아이템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내 제품에 타겟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대상에게서 아이템을 떠올린다면 불필요하게 내 제품을 사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그 근거로 우리는 이전 시간에 누군가의 욕구와 니즈를 파악해 사업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법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로서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지까지 이미 정해둔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게 당신에게 필요한지 검토해 보시겠어요? 같은 비대상적 메시지는 결국 많은 사람에게 백색 소음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 상황에서 CPR이 필요한데 아무나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라고 외치면 방관자 효과에 의해 누군가 하겠지라는 책임 분산이 일어난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내 사업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장으로 다시 돌아와 생각해보면 다수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지연과 오해를 제거할 수 있다면 굳이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며 멀리 돌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마케팅과 세일즈의 가장 큰 차이는 즉각적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느냐인데 다시 긴급 상황의 예로 돌아가 거기 빨간 외투를 입으신 여성분 119에 신고해주세요 라고 지목한 뒤 이분이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알겠죠? 라고 확인했을 때 돌아오는 네 라는 답은
곧바로 실행이 담보되는 강력한 피드백 루프가 됩니다. 사실 이 방식은 마케팅에도 적용되는 말이며 예외는 없죠. 이렇듯 마케팅 중심이 아니라 내 전략과 전술에 근거해 특정 타깃에게 직접 접근해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야만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을 위한 가설을 세워 검증할 수 있는데, 이를 흔히 애자일 방식이라고 부르며, 특히 규모가 작거나 1인 사업체라면 이러한 접근은 신속하면서도 긍정적인 타당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사업과 동시에 매출을 일으키며 경쾌하게 출발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몇 달이 지나서야 겨우 첫 매출을 만들고 이내 지속이 버거워져 사업을 접게 되는 걸까요? 최근에 마케팅 방법론을 다룬 다양한 책과 콘텐츠를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기존 개념에 자신만의 용어를 더 씌우고 그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매출이 나지 않을 것이며, 팔리는 제품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당신만 그 이유를 모르면 불리하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미디어나 책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해 보아도 겉으로는 단순하고 쉬워 보였던 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내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그 전술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술을 빌려 쓴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결국 나만의 전략을 소홀히 한 대가라고 보아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마케팅 재현율이 30%에 불과하다는 통계적 관찰을 고려하면 그 많은 방법론이 사실상 누군가의 간절함과 당장의 해결책을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에 기대어 희망 고문처럼 작동하기도 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망은 대중 전체를 상정한 메시지와 내가 실제로 정한 타깃을 향한 메시지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며, 그 결과 내 사업을 위해 내가 정의한 타깃에게 닿는 직접 연결 경로를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사실 타깃과 1대1 소통이 가능하다면 극단적으로는 홈페이지도, 상세 페이지도, 랜딩 페이지도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온라인 사업이라 해도 경우에 따라 인터넷조차 필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요컨대 대상 고객이 아니라 제품 해결책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태도는 결국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타깃을 효율적으로 정의하지 못했거나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 메시지를 먼저 만드는 일을 권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마케팅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바로 대중을 과감히 지우고 1대1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는 세일즈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 방식이 사업 초기에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답답할 수 있기에 이쯤에서 제 사례를 예시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수익을 목적으로 블로그 키워드를 판매하는 기능을 제 홈페이지에 넣지는 않았지만 네이버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등에서 애드포스트와 애드센스 광고 수익에 의존하며 취미이자 부업 개념으로 10년 넘게 블로그를 운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블로그로 돈이 벌리니 어디까지 벌릴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으로 열심히 시도해보았는데 문제는 금세 드러났습니다. 내가 아는 내용을 거의 다 써버리고 나니 이후에는 무엇을 주제로 다뤄야 할지조차 떠오르지 않았고, 주제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한때 하루 3편 이상 발행하던 포스팅 수가 점점 감소하다가 며칠씩 글을 못 올리는 일도 생겼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정작 지속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키워드 선정, 즉 주제 선정에서 막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을 쓰는 글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를 제목과 본문에 전략적으로 배치한 글이 단 한 건이라도 훨씬 큰 효과를 내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실제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곧 두 번째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검색량이 많으니 트래픽이 폭발할 줄 알았지만 같은 생각을 한 블로거가 이미 많았고 경쟁이 치열해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색량은 충분하지만 경쟁 문서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제를 선별하는 로직을 고도화하고 이를 자동화 시스템에 적용해 사용하면서 광고 수익만으로도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고, 나아가 이 키워드들을 대중에게 배포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도 생겼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돈을 더 벌기 위해 이 키워드를 개당 150원의 크몽이나 숨고에 등록하고 블로거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적극 홍보하거나 개별 블로거에게 메시지나 이메일을 직접 발송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꽤 확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로그 운영자라면 누구나 겪는 고충을 제가 먼저 해결했고 같은 고민을 겪는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으므로 단톡방을 개설해 유입을 만들고 상담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재고나 사입 비용 걱정 없이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했던 고객 반응을 즉시 반영해 개선해 나간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내 상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세일즈를 통해 직접 판매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직 내 상품이 필요한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확장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유하자면 초기 사업 국면에서는 세일즈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마케팅이 주력이 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혹시나 제 구독자분들 중에 사업 아이템을 못 찾았거나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준비하며 부업을 생각하는 중에서 블로그를 운영해봤거나 이 같은 고민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앞서 설명한 블로그 키워드를 활용해 직접 유통을 해보며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메일로 제안을 주시면 간단한 랜딩 페이지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연동시켜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세일즈 퍼널만 만들고 광고를 집행하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비싼 비용을 들여 상세 페이지 강의를 들었음에도 결과가 신통치 않다면 아직 내가 세일즈 단계에서 직접 배워야 할 것을 생략한 채 마케팅부터 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과감하게 기초공사 단계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타깃을 재정의하고 문제 해결 가설을 다시 세우고 1대1 접촉으로 확인과 피드백을 촘촘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구체적인 타깃에게 정말 유용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방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했지만 혹시 아직도 개념이 헷갈리거나 점점 더 복잡해진다고 느껴진다면 이전에 올렸던 간단하게 사업을 접근하는 방식 콘텐츠를 다시 참고하여 나만의 확실한 전략과 전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 배움은 시도한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지금 이 콘텐츠에서 무언가 느낀 게 있다면 직접 나만의 언어와 사례 등으로 재정해 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IT백수였습니다.